단독 입수. 양상문 한화행 비하인드. 야, 이거 오늘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양상문 전 감독이 한화의 투수 코치로 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1일에 이제 단독 기사를 통해서 발표가 냈는데 추가 기사는 안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그러니까 그때 시점으로 이틀 뒤에 만나서 계약을 확정을 짓는다 이렇게 네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정 기자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좀 이제 정식 계약이 이루어졌을 걸로 알고 있고 후반기에 맞춰서 이렇게 팀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좀 취재를 하면서 양 감독님에게 이제 뭐 해설위원이시지만 저희 이제 뭐 현장에 있을 때 또 감독이셔서 보통 기자들이 가장 그 종친할 때 감독이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단장이었는데 단장보단 감독 좋아하세요. 네. 현장 맞아요. 분들은 진짜 감독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오늘 뭐 이상학 기자도 기사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김경문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갑자기 전화를 했대요. 양상문 감독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선수들 좀 잘 이렇게 보고 있어 달라라는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양상문 감독이 뭐 어드바이스 정도를 요청하려고 하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 투수들을 그래도 유심하게 봤대요. 뭐 유현진 선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끝나고 나다 보니까 유현진 선수가 살짝 부진했을 때 있어요. 맞아요. 그때 양상문 감독하고 이런 멘트를 받게 전화했는데 줄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보신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미스터리가 다 풀렸던 거죠. 그래서 양상문 감독이 꼼꼼하게 투수를 받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진행이 빨라졌다. 합류해달라. 애초 뭐 김경문 감독이 투수 코치를 만약에 바꾸면 뭐 최일용 코치가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김경문 감독의 선택은 양상문 감독이었습니다. 후반기에 맞춰서 합류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아까 그런 기사가 있던데 이게 단장 그리고 감독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 이런 분이 갑자기 코치로 간다. 이게 그것도 사실 일반 메이저리그는 그런 케이스가 뭐 감독이다 하다가 벤치 코치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우리도 뭐 조은호 감독처럼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그래도 좀 단장까지 하셨는데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멋있잖아.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가 야구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심축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이런 하나에 가서 다시 한번 현장 열정을 좀 불태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진짜 야구장에서 모든 거를 한번 쏟아내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표현을 또 하셨습니다. 오늘 김경문 감독도 기사에 또 있었는데 고맙다. 나도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저랑도 이제 그저께였나 지난주 금요일이었나도 전화 연결했지만 그때까지도 이제 저한테도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전화 통화 끝난 다음에 곧 한번 볼 일이 있을 거야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저께 1일날 기사 나고 통화를 했는데 원래 사석에서도 그런 그 고민을 항상 갖고 계셨어요. 언제 기회 되면 감독이 아니어도 뭐 이번에 이제 선배지만 김경문 감독이 후배 누군가 감독을 하면 어시스턴트를 할 수 있는 좋은 보조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석 코치도 감독도 아닌 일반 투수평 코치로 원래 뭐 십몇 년 전부터 하셨던 일이지만 본인은 그 마다하지 않고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는데 진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복귀하셔서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보다 내가 들어가서 저 구단에 어떤 포인트를 좀 찝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셨는데 그게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또 한화 쪽에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굉장히 저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 오늘 프로그램 전에 우리 김준롱 PD랑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 단장 그리고 해설위원 다시 평코치로 간 인물은 거의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감독이랑 단장을 다 경험하신 분이 많이 없잖아요. 코치, 감독, 단장, 감독. 요거는 뭐 김경문 영경 감독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감독을 하다가 코치로 온 게 뭐 조은우 코치도 있었고 이런 케이스들은 있었는데 단장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설을 찍고 다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런 케이스는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엑스틴님 라스트 댄스를 하시는구나. 이 스포츠비 최두영 캐스터가 양상문 의원님 화이팅이라고. 이제 두영아, 이제 파트너를 잃으셨네요. 두영아 네. 방송 열심히 해라. 파트너를 잃으셨어요. 제가 이제 양상문 감독하고 김경문 감독하고 요 인연이 그럼 어떻게 네. 되냐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이가 김경문 감독이 1958년생이고 그렇죠. 양상문 감독이 1961년생인데 맞아요. 양상문 감독이 이제 학교를 좀 빨리 들어갔어요. 일찍 그래서 들어갔어요. 1960년생들하고 네, 맞아요. 같이 했고 김경문 감독하고 양상문 감독이 부산 동성중 그리고 고려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이 상당히 좀 남달라요. 친하게 지내고 그렇죠.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게 좀 두 사람의 인연이 좀 특별했던 게 있더라고요. 2004년에 네. 양상문 감독이 이제 롯데 사령탑 맞아요. 부임할 때 김경문 감독한테 이 수석 코치를 부탁했다고요. 그럼 팬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2004년부터 두산 감독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먼저 발표가 났죠. 맞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실 그때 두산은 성동열 감독이 맞아요, 그 맞아요. KBO 홍보위원이셨어요. 상당히 평가가 좋았고 그래서 두산은 내심 김인식 감독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네. 선동열 선으로 감독에게 하고 싶었죠. 이렇게 선으로. 했습니다. 근데 선동열 감독이 두산뿐만 아니라 그때 사령탑을 찾고 있던 모든 구단들의 오퍼를 타켓이 그냥 됐었어요. 다 받았죠. 뭐. 예,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손동일 감독이 어디로 갔냐에 대해서 막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두산은 거의 데려올 수 있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손동일 감독이 그때 어디로 갔냐면 삼성 수석 코치로 갔어요. 수석 코치. 수석 삼성의 코치. 수석 예. 코치. 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두산이 생각했던 하고 있었던 카드가 바뀌어 버리니까 김경문 감독한테 다시 오퍼가 간 거죠.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네.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그냥 두산으로 했고 부산이 아니라 두산을 두산. 갔죠. 그렇죠. 두산으로 와서 이제 뭐 두산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이런 업적들을 좀 달성했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모일 수도 있었지만 네. 이게 매년 20년 만에 다시 그러네요. 감독과 코치로 야, 그 20년. 상황은 이제 바뀌었지만 네. 김영 감독이 감독이고 코치로 모셨지만 이게 서로 상황이 바뀌어서 서로 이렇게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 네. 야구계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럼요. 만날 줄 모른다. 네. 이게 그렇죠, 야구계다라는 게 이번 사례를 보면서 어제 비슷한 얘기 한 번 더 드렸지만 두 분이 또 네, 김경문 감독 NC 갔을 때 내심 이제 수석 코치 불러주지 않을까 네. 양상문 감독이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때 양상문 감독이 그런 기대에 김경문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친한 사이는 한 팀에 있는 거 아니다. 그럼 이번은 뭐 이번에는 네. 그래갖고 이번에는 야 이게 너무 사랑하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좀 서운해하셨는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LG 감독하시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플레이오프인가에서 만났을 때 같이 그거죠. 네. 저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제가 두 분이 사석에서 뭐 전화 통화하고 쓰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진짜 친하신 것 그럼 같고. 네. 김명훈 감독이 사실 사람들은 다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석에서 만나는 김경문 감독과 더가웃이나 그라운드에서 만나는 김경문 감독은 엄청 차이가 나고 그럼요. 올해는 네. 좀 많이 바뀌셨어요. 확실히 오. 예전에 두산의 NC 때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네, 확실히 좀 더 이제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순해지셨다. 네. 선수들한테 굉장히 엄격하시잖아요. 아우 예전에 그 김경원 감독님 예, 보는 한번 거랑 그때 다르게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승범 선수가 저기서 인터뷰가 10분 이상 길어지니까 아유. 와 그때 좀 기자들이 좀 민망할 정도로 나승범 선수를 불러놓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예, 그리고 김명근 감독의 특유의 이 제스처들이 몇 개 있어요. 호두 두 알. 호두 그다음에 펑고 이 매트 펑고 배트를 여기도 끼시고 여기도 이렇게 사진 펑고 엄청 많아요. 네. 예. 그런 모습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홍보팀에게 김명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야 호두부터 일단 사.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 우리 댓글창에 지금 다들 양상문 위원님이 이제 그러니까 투수 코치를 가는데 그러면 수석도 수석. 바뀐다고 그러는데 수석은 누구로 바뀌나요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김경문 감독하고 친하신 분이 그렇겠죠. 옷을 네.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정도만 느끼시면 될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게 보면 이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몇 명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어요. 대부분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 안에 있는데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좀 지켜보시죠. 예. 선뜻 또 잘못 네. 얘기했다가 아니면 또
제가 또 혼날 것 같아서. 양상문 위원이 첫 선수로 뛰었던 곳은 한국 화장품이죠. 맞아요. 한국 화장품에서 실업 맞아요. 생활을 맞아요. 시작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본인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고향 팀 롯데로 갔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로 양상문 위원의 한화행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